택시를 타고 다니며 활동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의심한 택시 기사의 신고와 베테랑 경찰관의 노련함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전남 여수로 가는 택시 안입니다. 수차례 핸드폰 통화를 하던 조수석 60대가 다시 행선지를 바꿉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데 가라고 또. 함안군 분설이. 수상한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택시 기사가 승객이 잠시 내린 틈을 타 경찰에 신고합니다. 손님 물건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신고를 좀 해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신고 주신 거예요? 네. 이 남성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운반하던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이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사이 신고를 받은 함안경찰서 7원 지구대 경찰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기 공범으로 저희가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범죄를 직감한 베테랑 경찰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트럭으로 추적해 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비노출 차량을 하는데 그걸 타고 신고 현장에 출동하게 됐고, 출동하면서 혹시 그 택시 기사분하고 문자로 통화를 하면서 혹시 그거 할까 싶어서 문자를 주고받고 인사 출동하고 있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와 수거책의 택시 이용 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심과 함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임기를 1년 반이나 남기고 코레일 사장에 지원하겠다며 돌연 사직했습니다. 이전 사장도 중도 사퇴한 적이 있어서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에 먹튀의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임기를 1년 반이나 남긴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코레일 사장직에 지원한다며 부산시에 사의를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한 사장은 부산시가 자신의 코레일 사장직 지원을 응원해줬다며 입장문을 배포했지만 부산시는 한 사장의 갑작스런 사직에 난감한 기색입니다. 코레일 본부장 출신인 한 사장은 철도 파업 당시 노조를 탄압했다며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한문희 사장 임명 당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부산시는 한 사장이 적임자라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부산시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사회와 부산시의회의 비판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했던 부산시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고, 최근 도시철도 전동차 사고가 잇따랐지만 정작 한 사장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이나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좀 많이 타격이 되지 않을까.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중도 사퇴는 처음도 아닙니다. 직전 사장인 이종국 전 사장 역시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SRT 운영사인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이 단물만 빨리고 버려지는 자리가 됐다며 먹튀 논란도 일었습니다. 무책임한 외부 인사 대신 부산에 애정이 있는 지역 인사나 내부 전문가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새 사장 공모를 위한 채용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자는 취지의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상대적으로 싼 전기료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넘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견제 등으로 한 차례 발목이 잡히기도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유롭게 가결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자,
즉 전기를 생산하는 부산 경남의 전기요금은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는 수도권보다 더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 기업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의 새로운 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로 신에너지 상용화도 힘이 실릴 전망. 하지만 이제 겨우 발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다르게 적용할지 논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행까지 1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수도권 정치권, 언론 등 일극주의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 기업들의 지역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지만 이리저리 손대기 시작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의 본 취지를 지켜내는 것이 남은 숙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지금 하동군 북천면은 1억 송이에 달하는 꽃 양귀비가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역시 하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차 엑스포까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가득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 들판입니다. 축구장 약 65개 면적의 들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유혹의 색을 입힌 주인공은 약 1억 송이의 꽃 양귀비. 나지막한 산세와 어우러지면서 남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은 들판 사이를 누비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깁니다. 하동 자체 산수도 너무 좋고 저희들이 순천만도 갔다 왔지만은 하동에 와보니까 꽃들도 생각보다 너무 잘 배경이고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노란 유채꽃과 하얀 안개꽃까지 어우러진 꽃밭은 오색 물결이 출렁입니다. 이달 초 많은 비와 이른 더위로 걱정이 컸지만 붉은 장관에 말끔히 씻겼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축제도 정상 개최됐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늘면서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관 직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상당히 일도 쌀농사값은 들었고 상당히 수입이 괜찮다고 봅니다. 영농고비는 올해 10만 명 이상이 찾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 꽃 양귀비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동에서는 세계차 엑스포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동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납니다. 하동뿐 아니라 서부 경남과 섬진강 관광벨트의 다양한 콘텐츠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동 북천면 직전 들판은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메밀꽃으로 물들어 다른 매력을 뽐내게 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신기술과 산업이 한데 모인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역대급 규모도 규모지만 2030 엑스포 유치까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력과 수소 에너지부터 전기차와 드론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의 소형 원전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할 국내외 기업들의 신기술과 장비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다퉈 기술력을 경쟁하는 가운데 두산 창원 공장은 국내 최초로 수소 터빈까지 시연했습니다. 외산 가스터빈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해소할 수 있고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46개 기업과 국내 120여 개 기관 등 백스코 세계관을 다 채우고도 넘칠 정도로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기후산업 박람회의 출범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가 많은 5월에 굳이 백스코를 다 빌려가며 개최한 것도 반드시 6월 전에 행사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내놓은 2030 엑스포 유치 안에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선도도시라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후산업국제 박람회는 부산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걸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릴 4차 PT에서 회원국들에게 알릴 가장 좋은 소재인 셈입니다. 환경 보호나 기후산업, 기후변화 대비해서도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줄 것이고, 또 특히 발전도상국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스탬프 투어와 전기 차량 시승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진행됩니다. KNN 표중입니다.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올해 첫 사망 사고가 경남 창녕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창녕군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 남성 44살 A씨가 양파 수확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난해보다 41일이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오 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1인당 5만 원의 숙박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할인 쿠폰은 경남 지역에 인허가된 숙박시설에 7만 원 이상 예약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쿠폰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합병이 장기화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에어부산을 지역 상공계가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강석훈 KDB 산업은행 회장에게 지역 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어부산을 인수할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두 대형 항공사 합병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리 매각을 통한 인수만이 에어부산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기준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